금태섭 의원이 추진하는,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제가 보기엔 지역구에 한 명도 못 낼 거예요. 신당을 만들어도. 30석은커녕 한 명도 안 된다. 30명도 출마를 못 시키죠. 너무 앞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양당 체제 때문에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나 무엇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 없어요.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또 최경환까지 전부 연합을 해야 된다. 프랭카드는 보수 대연합인데 제목은 저항적 연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 총선에서요. 유승민, 이준석 두 전 대표는요. 절대로 공천 못 받아요. 그런데 이들을 포함해서 보수 대연합 하자는 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받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수 있는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우선 뭐 강남이든 뭐 인천 계양이든 마포울이든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우선 윤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굳이 험한 길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지역구가 어디냐 이 문제는 괜한 얘기라고 봐요. 아니 수산물도 같이. 저는 후쿠시마에서 운반해 온 수조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진한 제가 누차 수준입니다. 얘기합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쟁 때문에. 아니 우선 얼마나 엽기적이었으면 예. 일본의 정치인이 그랬어요. 그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여론을 한국에서 진정시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차라리 일본에 와서 해라. 일본 정치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뭐 찬반 시비를 다 떠나서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그 일종의 엽기적인 일을 한 거죠.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IAEA에서 권고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IAEA예요. IAEA가 이 소위 말해서 핵의 평화적인 이용,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핵무기 개발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규제하는 건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경적 또 과학적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맞느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 IAEA 외에 다른 검증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최재성 전 수석님 꼽아주시죠. 아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애당초 예타와 한강영향 평가까지 통과된 것을 바꿨잖아요. 거기에 물론 대통령 장모와 부인의 이제 땅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침착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애당초 얘기했던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전면 백지화 얘기하면서 분노를 해요. 그래서 저거는 국토부 장관이 그야말로 구토하듯이 하는 사진이에요. 저거. 그래서 사진 제목이 국토부 장관의 구토죠.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묻고 이미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언제 내리신 건가요?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애당초 노선,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송파에서 국회의원 할 때 네. 엄밀히 얘기하면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예요. 정말 제가 일조를 했던 일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도 그 지역에서 군수니 뭐니 해서 전부 찾아와서 이거 좀 이 차질 없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한 노선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국토부는 예타 통과된 거에 대해서 시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까지 가서 바뀐 경우는 저는 뭐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시에는 양서면 쪽으로 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예타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 뭐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타가 끝났다고 해서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타 끝난 이후에 당시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2021년 6월에 양서면 말고 강상면, 지금이니까 최근에 바뀐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건 내가 잘 알지. 2021년 6월에 당시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안 했다니까. 아니, 그리고 잘 알고 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만든 거죠. 우선요. 전 양평군수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위원장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여기서 종점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그거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은 소송합니다. IC 신설을 요구한 거예요. 강화면에.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일부 언론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른 거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나온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존 노선이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절대 불가 사안이냐. 그거 한번 대답을 해. 근데 해보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안으로 결론을 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강상면 쪽으로. 저는 첫 번째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을 건드린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죠, 이 사업을. 원장관의 뜻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우리 김건희 여사라 그랬나요? 그걸 수차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만약에 백지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례 없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정상의 이거는 불법성 백지화 시키면은 이런 것도 논란이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재검토하겠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의 판단이었어요. 아니 사람의 생각은 며칠 사이에 바뀔 수도 있는 그러려고 거고 무슨 장관을 그 해. 며칠 사이에 야당 측이 더 험한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원장관만 그렇게 믿지 말고 나를 좀 그렇게 믿어봐요.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그리고 방송은 못 믿겠어요. 예. 야당이 이런 정도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예.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지금 5명이 5통 마신 거니까. 한 명 정도는 네, 막걸리 먹기 바쁘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낮술이었거든요. 이게 저녁 때 같으면 뭐 그렇게 마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낮이었기 총리님이 좀 때문에. 많이 마셨을 테고. 윤영찬 의원 주량도 뭐 만만치 않고. 그럼 대통령에게 돌아간 잔은 많이 없었어요. 그건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문 전 대통령이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도 드시지만 소주를 좋아한다는 걸 들어요. 소주 드시고 곡주 같은 거 있죠. 왜? 무슨 뭐 법주 뭐 이런 법주, 한산 소곡주 같은 류 우리 술, 전통술. 그런 걸 아주 좋아하시죠. 아니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동네에 안 파는 막걸리를 공수해 온 거다라는 윤영찬 의원의 깨알 설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런 애정을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동네에 안 파는 막걸리 구해왔다 그러면 또 양산의 양조장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항상 뭐 이렇게 회동을 하면은 조금 궁금증도 유발시키고 또 의미도 부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와 뭐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때 경쟁했고 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특별히 뭐 예컨대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편을 들어주거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고 하실 분도 아니고요.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눌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뭐 상상 예단 뭐 추측할 필요 없고요. 아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궁금증을 유발했어요. 뭐 그 정도- 밝힐 수 없다가 아니라 오죽 했으면은 동네 안 파는 막걸리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했으면 당분은 있었지만 말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 만남이 뭐 뭘 예고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낙연 대표는 이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총선 대안으로 이 스스로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실패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왜냐하면 총선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총선을 그 정당이 어떻게 치르느냐가 굉장히 비중이 커요. 국민들 판단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대체를 해야겠다 하고 움직이면은 오버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 있고 한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예. 이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끌었을 때는 그래서 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호남에 갇혀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호남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전국 총선을 치르는데 대체제로서 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면 이낙연 총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국하면서 최근에 이런 과정을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요. 이낙연, 이재명 회동, 예. 그것은 뭐 불가피하죠. 여기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 이거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거냐. 두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이 하나 이제 공통 문법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더 약진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힘을 합칠 거냐. 이런 정도가 이제 도출이 되면 아주 최상의 만남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신경전하고 여기서 또 오버페이스하고 이래서 약간 충돌적 상황이 되면 저는 더 큰 불이익이나 더 큰 손해는 이 전 총리한테 간다고. 진실 공방에 대해서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그것을 뭐 있었던 거 다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청와대 왔을 때 이미 사의를 가지고 왔죠.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검찰총장 징계하고 뭐하고 본인은 검찰개혁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로 안내하고 키워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됐어. 추미애 장관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는 엄청나게 손실을 민주당이 보게 된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의를 생각을 하고 온 자리예요. 그거는 본인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알고 왔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서 자기는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고, 그거 웃긴 거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러 온 자리에 나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정말로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알고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서 이미 알고 온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자리. 중요하시네요. 저도 주 대표님이 그 정도로 치밀한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면 한 길이 또 그런 길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쯤 가면은 민주당 총선 치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위성성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럼 민주당 총선 못 치르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상상해 볼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선거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잘하든 잘못하든 일단은 막 다당제로 가서 그냥 빅뱅이 일어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어제 박원석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너무 오랫동안 모두 까기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판도라 포토제닉으로 돌아본 한 주간의 이슈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이 마음만큼은 상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